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자,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칠 법하더니 결국 아쉽게 28%로 상향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58,000원 오른 26만 5천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상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상한 칠 줄 알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못 바꿨고요. 상승률은 거의 30%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하락장에서 아직까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보고 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떻게 될지, 이번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 마지막에 월요일 대응하실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자료와 실시간 알림을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상승이 반갑기는 해도 계좌가 전부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30만 원 위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최근 하락 과정에서 물을 타면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크게 올랐다고 해도 마냥 기뻐하기만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월요일에도 더 오를 것 같아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올라왔을 때 일부라도 정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사야 하는지 고민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세만 보고 월요일에도 무조건 오른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주가 전날의 급반등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다시 차익 실현에 밀리는지에 따라 월요일 삼성전자의 출발 위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단순히 조금 반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장 시작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중간에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지만 그 물량을 다시 받아내면서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정규장 거래대금도 장중 이미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한미반도체와 장비주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 종목에만 단기 자금이 몰린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로 돈이 퍼진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돈이 반도체로 움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2분기에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HBM4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HBM4E 샘플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 역시 하반기까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이제 월요일에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상한가 안에 상당 부분 반영된 재료입니다. 월요일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오늘 실적 외에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했더라도 밤사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밀리면 월요일 아침에는 차익 실현부터 나올 수 있고요. 미국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어가면 오늘 삼성전자를 사지 못한 대기 자금이 월요일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넘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8% 넘게 오른 뒤에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반도체 지수가 상승분을 지켜준다면 전날 반등이 단순한 하루짜리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 국내 반도체주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다는 건 AI 가속기 수요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마이크론이 강하다는 건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램드까지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도 하지만 오늘 시장이 가장 크게 평가한 건 결국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가 올랐는지 보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떤 위치에서 마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가 실제 클라우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존 역시 연간 설비 투자 전망을 크게 높였습니다.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가속기와 서버, 고용량 메모리와 기업용 SSD 수요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빅테크가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투자한 돈이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지도 함께 봅니다. 아마존이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해도 주가가 크게 밀린다면 시장은 성장보다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투자 확대에도 주가가 버틴다면 시장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월요일 삼성전자에는 투자 규모 자체보다 미국 투자자들이 그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좋아도 미국 국채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 성장주 전체의 평가가 낮아질 수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삼성전자의 수출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단기 주식 시장에서는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때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도체주뿐 아니라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방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강하게 오른다면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예상 체결가가 오늘 상한가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삼성전자를 사지 못한 대기 주문까지 월요일 아침에 들어올 수 있고요. 개장 직후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때 오늘 상한가인 26만 9천 원을 눌림에서도 지켜준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장이 좋았다는 이유로 월요일 갭 상승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낮은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하루 만에 큰 수익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높은 가격에서 그 수익을 정리하려는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온 단기 자금도 장 시작과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갭 상승 자체보다 첫 번째 매물이 나온 뒤 26만 9천 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보합권에서 끝난다면 월요일 삼성전자도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이어가려는 매수와 수익을 정리하려는 매도가 부딪히면서 장 초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시가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보다 오전 9시 30분까지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쌓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잠깐 밀리더라도 매도 거래량이 줄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 상승분을 소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크게 밀린다면 월요일에는 오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락 출발만 보고 오늘 상한가가 전부 실패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차익 실현을 반영해 낮게 시작하더라도 국내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들이면 가격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 출발 자체가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입니다. 제가 보는 월요일에 가장 가능성 높은 장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한 번 더 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첫 상승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월요일 방향은 첫 5분의 급등이나 급락이 아니라요. 첫 번째 매물이 나온 뒤에도 26만 9천 원을 지킬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기준은 오늘 상한가인 26만 9천 원입니다. 높은 가격에서 출발한 뒤 26만 9천 원까지 밀렸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면 오늘 상한가가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격을 이탈한 뒤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쏟아진다면 오늘 들어온 단기 자금이 수익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탈했다는 사실만 보지 마시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25만 7천 원에서 26만 원 부근입니다. 오늘 정규장이 시작된 가격과 장중 매물이 집중됐던 구간입니다. 월요일 흔들림이 커지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도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다시 받아준다면 정상적인 눌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이탈하면 오늘 높은 가격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의 물량이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5만 원입니다. 월요일에 이 가격까지 밀린다면 오늘 상승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되돌리는 과정이 됩니다. 25만 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빠르게 회복한다면 급등 뒤 가격을 다시 확인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을 동반해 25만 원을 이탈한 뒤 회복하지 못한다면 비중이 높은 분들은 계좌의 위험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장 시작 직후에는 5분 정도의 움직임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다음 거래일에는 개장과 동시에 쌓여있던 주문이 한꺼번에 체결되기 때문에 실제 방향보다 움직임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첫 5분에 급등하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할 것 같고요. 첫 5분에 급락하면 오늘 생긴 수익이 전부 사라질 것 같아 겁이 납니다. 하지만 초반 주문이 정리된 뒤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돌아
돌아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움직임보다 첫 눌림과 첫 반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의 방향이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면서 코스피 선물까지 함께 매수한다면 오늘 들어온 자금이 월요일에도 이어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물은 사는데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판다면 지수와 삼성전자를 따로 봐야 하고요.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가 오전 안에 매도로 돌아서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가격을 지키는지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분들은 월요일에 모든 손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보면 월요일에도 더 사야 본전이 빨리 올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갭 상승 가격을 따라가면 평균 단가는 내려가도 계좌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매수가와 현재 가격의 거리를 확인하고요. 오늘 반등으로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익권에 들어온 분들은 수익을 지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계좌에 큰 플러스가 찍혔다고 해도 월요일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익이 다시 줄어들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오르면 정리하겠다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밀리면 다시 반등을 기다리게 됩니다. 전부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승 흐름을 따라갈 물량과 26만 9천 원을 회복하지 못할 때 수익을 지킬 물량을 미리 나눠두셔야 합니다. 월요일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은 갭 상승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과 상한가 다음 날의 높은 가격이 좋은 매수 자리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상승을 놓치더라도 눌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26만 9천 원을 돌파한 뒤 가격을 지키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급하게 들어가서 첫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하게 맞추려는 것보다요. 그 잠깐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장이 강했다고 해도 월요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면 대응은 달라져야 하고요. 하락 출발했더라도 26만 9천 원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판단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주식은 한번 세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계속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 마이크론을 확인해야 하고요. 주말 사이 나오는 삼성전자 뉴스와 월요일 예상 체결가,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 프로그램 매매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영상을 촬영한 시점과 월요일 장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는 새로운 변수가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말 내내 뉴스를 찾아보고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단순 시세 알림은 아닙니다.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의 흐름이 삼성전자 대응에 중요한 변화를 만들 때, 월요일 예상 체결가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오늘 상한가인 26만 9천 원을 지지하거나 이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상승과 횡보, 급격한 되돌림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요. 삼성전자 이후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특급 수혜주 7 종목, 각 후보의 실제 수급과 거래량이 붙는지를 구분하는 기준까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을 마치는 순간 대응표와 텔레그램 데이터 알림센터 입장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6만 9천 원으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실적과 HBM 경쟁력 회복, 미국 반도체주의 급반등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기판주까지 함께 움직였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실적과 상한가는 이미 오늘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월요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전날의 급반등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강하게 마감한다면 월요일 삼성전자는 한 번 더 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갭 상승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첫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뒤 26만 9천 원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장이 흔들리더라도 월요일
월요일 국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가격을 회복한다면 다시 기다려볼 수 있고요. 25만 원까지 거래량을 동반해 무너진다면 비중과 수익을 지킬 대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상한가는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상한가를 한 번 쳤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생긴 수익을 어떻게 지킬지, 아직 남아있는 손실을 어떤 순서로 줄여갈지, 월요일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무엇을 할지까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상한가를 쳤으니까 계속 오르겠지 하고 막연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밤 미국장부터 월요일 첫 30분까지 실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확인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